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최근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식. USDT나 USDC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유통되려면 국내에 지점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소식 하나에 이제 한국에서 태도 못 쓰는 거 아니냐, 내 USDT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아요. 아니, 당장 내가 쓰고 있는 자산이 막힐 수도 있다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논의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딱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논의 중인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죠. 법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의 핵심,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냥 사무실 하나 만들라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한국 법의 테두리 안에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테라루나 사태 때처럼 문제가 빵 터져도 발행사가 해외에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고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상황,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관할권의 공백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테더나 서클의 본사가 해외에만 있으면 한국에서 아무리 큰 금융사고가 터져도 한국 금융당국이나 사법부가 직접 제재하거나 자산을 동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긴 그렇죠. 규제당국 입장에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죠. 국내 법인이나 지점을 두라는 건 유사시에 법적 책임을 묻고 감독할 수 있는 뭐랄까 멱살 잡을 대상을 만들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멱살 잡을 대상이라니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네요. 결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금지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시는 건데 사실 그 방향성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정반대라면요? 금지가 아니면 뭔가요? 이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금지가 아니라 일종의 초대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지킬 준비가 됐다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사업해라. 그럴 생각 없으면 밖에서 맴돌아라. 이런 아주 명확한 메시지요. 바로 그겁니다.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위험하기만 한 자산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보고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조건부 허용이라는 관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그 초대장을 태도나 서클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관건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그 조건은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다고 결정해버리면 당장 제 지갑에 있는 USDT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라도 되는 겁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공은 거래소로 넘어갑니다. 국내 모든 거래소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아, 법을 어긴 코인을 계속 유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발행사의 선택이 결국 거래소의 상장 유지 여부로 직결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겠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바라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A입니다. 테더와 서클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당국의 요구대로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준비금이 해치나 공시 같은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과 다를 바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거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합법적인 유통에 보장되니까요. 오히려 발행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니 투자자 보호 수준은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다만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솔직히 테더 같은 회사가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그렇게 큰 비용과 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사를 설립할까요? 한국 시장 규모가 그들에게 정말 그 정도로 매력적인지 좀 의문인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B, 즉 해외 발행사들이 한국의 규제 비용이 시장의 매력보다 크다고 판단해서 지점 설립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은 규정을 지키기 위해 USDT나 USDC의 원화 마켓 페어를 상장 폐지하거나 신규 상장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럼 진짜 불편해지겠네요. 원화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게 막히면 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다른 복잡한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투자자 접근성이 확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원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가장 편리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 일종의 절충안 같은 건가요? 네. 시나리오 C는 과도기, 즉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죠. 예를 들어 법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유통되던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2에서 3년간 기존 방식을 허용한다와 같은 그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아, 그랜드파더링 조항이요? 네, 신규 유입은 막되 기존 투자자들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 연착륙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군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규제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논의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흐름의 배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이상 위험에서 금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결제 및 정산 인프라의 하나로 보고 관리하는 단계로의 전환입니다. 인프라,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음지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도로망이나 통신망처럼 제도권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관리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하면 투기나 불법 자금 같은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기축통화이자 앞으로 실물 연계 자산 거래나 국경 간 결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진 자산을 국가가 통제권 밖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속 말씀드린 소비자 보호입니다. 발행사가 망했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준비금은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같은 기본적인 안전 문제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둘째는 앞서 말한 관할권 문제입니다. 분쟁이 생기거나 감독을 해야 할 때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 명확히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금 세탁 방지 및 외환 흐름 관리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국경 없는 돈처럼 쓰일 수 있으니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가 되거나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국내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미카를 보면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EU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엄격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움직임도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활동은 우리 감독권 아래에 두겠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니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죠. 전체적인 그림은 이해가 됐는데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USDT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체크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카더라 통신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뉴스를 구분해서 읽는 습관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이 정부의 확정된 발표인지 아니면 언론의 논의 중인 보도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공식 입장은 확정된 바 없음입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삼고 모든 정보를 필터링하셔야 합니다. 팩트체크가 기본이다. 알겠습니다. 둘째, 나중에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이 몇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두시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지점의 법적 정의가 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완전한 자회사를 의미하는지 단순 연락사무소 수준인지에 따라 발행사가 느끼는 부담이 천지 차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둘째는 궤제리의 적용 범위입니다. 단순히 거래소 유통만 막는 건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나 수탁 서비스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지겠죠. 네네. 셋째는 앞서 말한 과도기, 즉 유예 기간이 있는지 여부. 이게 시장의 연착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마지막으로 준비자산 보관이나 공시 의무 같은 규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법적 정의, 적용 범위, 유예 기간, 규제 강도. 나중에 발표가 나오면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되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포지션을 다각화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팔아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USDT 한 종류에만 자신의 유동성 대부분을 몰아두는 건 이런 제도 변화기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네요. USDT에만 올인하지 말고 USDC나 아니면 일부는 원화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좀 나눠놓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안개 속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지금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네, 오늘 정말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요약해 주시죠. 오늘의 논의를 최종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부가 USDT나 USDC를 당장 금지하겠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향해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사업하고 싶다면 한국의 규칙 안으로 들어오라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내용과 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 변화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 막상 현실화되면 정말 갑자기 우리 자산에 큰 영향으로 다가오곤 하죠. 앞으로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에서 오늘 짚어드린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